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 뭐야 그냥 심장소리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현재 나에게 들리는 이 소리가 메니에르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김미경 선생님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네, 만나고 왔습니다. 네, 김미경 TV 구독자예요. 만났는데 김미경 대표님도 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이제 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것들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이 주제를 김미경 선생님도 나 메니에르 아닌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겸사겸사 이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메니에르는 어떤 거고 또 메니에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언제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메니에르를 고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방금 들은 그 소리 그냥 심장 소리 아닌가요? 심장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메니에르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한의원에 어떤 30대 여자분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귀에서 툭툭 이 소리가 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나더니 토할 것 같은 그 어지러움증 증상이 갑자기 한 번에 몰려오면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겠지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거 나 진짜 무슨 일이 났구나 해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제 메니에르라고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사실 메니에르는 난청까지 진행돼서 난청이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뻔했었는데 다행히 알게 돼서 치료를 잘 시작하고 결국에는 잘 완치까지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 메니에르를 어떻게 하면 진단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메니에르는요, 어지럼증과 이명, 그리고 이충만감, 귀가 꽉 막힌 느낌, 그리고 난청이 주된 증상이에요. 메니에르의 원인은 딱 정확하게 이 기전이야 라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많은 연구와 학문에서 뇌 림프 수종, 그러니까 귀 안에 청각을 담당하는 그 세포가 귀 안에 림프액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림프액에 부종이 생긴 것과 같다 라고 해서 메니에르 별명이 뭐냐면 귀에 생긴 고혈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청각세포가 자꾸 손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손상이 일어나면서 난청이 영구적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고 귀가 꽉 막힌 것 같고 또 난청이 진행되면 저희가 항상 이명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명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뇌림프 수종이 생기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여러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귀 자체의 순환 상태가 밸런스가 무너진 거다. 혹시 녹내장이라고 아세요? 녹내장도 비슷해요. 그 안구 안에 액이 있는데 그 액이 너무 과도하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시신경을 누르고 압박하면 허혈성 상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력이 손상되는 건데 그와 비슷한 게 귀에 생기는 것이 메니에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제가 메니에르인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우리가 이명과 귀충만감이 생긴 상태에서 어지럼증이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20분 이상 좀 지속되는 그런 어지럼증이 있고 이 어지럼증이 그래도 20분에서 12시간 이하 정도로 나타나기도 해요. 나타난 이 어지럼증이 2번 이상 재발됐을 때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현재 환자분의 상태와 또 귀의 상태와 청력 검사까지 하고 난 다음에 청력 검사에서 봤을 때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과 결과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메니에르 진단을 받게 돼요. 무조건 어지럼증이 한 번 왔고 이충만감이 한 번 왔다고 해서 메니에르라고 딱 진단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집 영상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김미경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메니에르인 줄 알고 진단 받으러 갔는데 다행히 메니에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고 난청의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난청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니에르라고 진단을 안 받았지만 이제 귀가 안 좋아진 상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나 어떤 이런 생활관리법을 통해서 귀 건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요, 20분 이상에서 12시간 이하로 지속되는
그 정도의 어지럼증이 2회 이상 발병하면서 그리고 이명과 귀가 먹먹한 충만감이 함께 오면서 그 이명과 귀 먹먹한 충만감이 일어났던 그 귀에 청력 검사를 해보면 난청이 진행된 경우에 우리가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난 다음에 메니에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도 되게 난치성이라고 들었는데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엄청 초기는 또 난치성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메니에르는 일반 질병이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초기 정도랑 만성 정도에 따라서 되게 많이 치료법이나 접근 방법이 다르고요. 사람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병이에요.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고 진행되고 재발이 잘 되는 경우를 우리가 난치성에 들어가는 메니에르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메니에르병, 그러니까 난청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통제나 항생제처럼 실제로 딱 먹으면 낫는 그런 약물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결국 이 메니에르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약물적이나 수술적인 요법보다는 귀 자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밸런스가 깨진 그 부분들, 압력을 낮춰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귀 자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치료가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30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맥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소화 기능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서 뭐 위장맥, 비장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약을 또 쓰기도 하고 우리가 림프 수종이라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제 압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를 들어가는 신경과 혈액에 그 공간이 많이 생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두개골을 교정하기도 하고 목뼈를 교정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런 침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긴장된 조직을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치료들이 결국 내 몸을 도와서 귀를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이 메니에르를 좀 고치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니에르도 재발이 잘 되나요? 네네. 메니에르는 재발이라기보다는 진행이 잘 되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발이라는 말은 있다가 없었는데 다시 생기는 걸 재발이라고 하는데 메니에르가 한번 걸려서 어지럼증이 없어졌다가 다시 하게 될 때마다 사실은 귀가 한 번씩 저는 무너진다는 표현을 써요. 신경순상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발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호전되는 속도나 재생되는 확률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모든 신경질환이. 메니에르도 마찬가지로 한 번 어지럼증 발작이 올 때마다 난청이 쭉쭉 청력검사상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난 한 달에 2번 이렇게 어지러웠다면 한 달에 한 번 더 어지럽지 않아야 되고 6개월이 돼도 어지럽지 않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발작 빈도를 최대한 낮게 만들어 가는 것이 실제 치료가 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치료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분도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졸업을 시킬 때에는 8개월 이상 전혀 발작이 되지 않아서 졸업하셔도 된다. 이제 잘 관리하셔라. 그래서 생활관리법만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괴로운 메니에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뭔가요? 첫 번째는 내 귀 질환을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메니에르가 어떻게 보면 진행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성으로 넘어가면 있기 때문에 약간 터미널과 같거든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처럼 완치가 될 수 있다. 막 이거 잘하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석증을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메니에르 오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돌발성 난청, 우리 골든타임 있다. 돌발성 후유증까지 열심히 치료하자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메니에르가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젊었을 때 귀 질환을 앓았던 분들이 이제 노화가 겹치면서 이제 나중에 노년기 때는 메니에르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귀 건강은 잠깐의 이명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방치하지 않고 그때 왔을 때 끝까지 귀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치료하시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메니에르가 왔다면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염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g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성기에는. 무염식은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트륨, 우리 몸의 염분은 대사에 더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2g에서 5g 사이로 조금 염분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니엘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발작을 시키면 확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발작을 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몸의 환경은 일단 피해 주셔야 돼요. 4대 원인 있죠. 스트레스, 과로, 불면, 육체적 피로. 이 4가지의 발작 원인은 피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피하는 것만 아니라 제가 만성피로 영상에서도 다룰 것처럼 정말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셨을 때 그 이후로 나타난 그 귀경황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메니에르 정말 한번 걸렸다 아니면 진단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이 귀를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질환 중 하나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정말 귀건강 미리미리 좀 지키셔서 메니에르 없이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는 튼튼한 귀 걷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